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호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했죠. 6.76% 상승을 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전날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S&P 500에서도 보면 38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기술주로 쏠림 현상이 좀 진행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당연히 다우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마이너스 0.76%, 나스닥이 플러스 1.26%, S&P 500은 플러스 0.39%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마감했고, 당연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1.79%나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좀 특수한 영향이 있었죠. 삼성전자죠.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수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찌라시성 그런 이제 악재 보도가 나오면서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오전 내내 빠져나오는데 좀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02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759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1,5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다시 이제 2,800에 바짝 다가가면서 2,792.05포인트, 어제보다 0.64%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그 출발이 플러스 0.47% 이렇게 높게 출발을 했는데, 이어지는 뭐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오늘은 거의 뭐 코스닥에서 기관이 역할을 못했어요. 움직임을 거의 못하는 그런 이제 기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개인만 사고 있으니까 하락권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종가 무렵에 근근히 어떻게 해서 그냥 보합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16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3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2.12포인트, 어제보다 0.02% 상승, 그러니까 그냥 보합이죠. 그렇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뭐 아침에 제가 텔레그램의 그 출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양봉을 붙여야 된다 그랬는데 생각대로 양봉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그 코스피의 상승 기조에는 일단 변함이 없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어제 하루 양봉이 출현했다가 오늘은 뭐 상승 음봉이긴 하지만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그 주요 이평선이 하방 쪽을 향하고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당 1388원 70전, 그래서 어제보다 1원 2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모두 샀어요. 삼성전자를 1,722억, SK 하이닉스는 2,225억을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336억을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1,168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기아가 외국인 174억, 기관이 8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서로 다 엇갈리는데, KB금융,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거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4억을 샀는데 에코프로는 129억을 팔았어요.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은 16억 팔고 에코프로를 37억 사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는 모습. 알테오젠이나 HLB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순매도하는, 특히 HLB는 1,076억이나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엔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205억을 샀는데 기관은 104억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꼭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 리비안 관련주죠. 리비안 관련주. 예. 이 리비안에다가 폭스바겐이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49.92%라고 올라갔어요, 리비안이. 그래서 지금 이제 17달러 93센트를 시간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적자에 허덕이는 리비안의 제도약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향후에 합작사를 폭스바겐이랑 구성한다니까 이게 맞는 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전기차 처음에 이제 훅 해서 막 붐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동차 회사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이게 처음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뜨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움직였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특히 그 생산 회사만, 근데 그것도 뭐 크게 이렇게 지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우리가 뭐 HBM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어제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급반등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 밸류체인에 따라서 쭉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소재 장비까지 이렇게 쭉 전부 오늘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초반에 그 아까 말씀드린 악성 루머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은 이제 신작 출시 기대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뭐 데빌 시스터즈의 그 액션 게임 쿠키런의 몸의 탑, 이게 출시됐는데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다운로드 1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 웹툰이나 모바일 쪽에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게 이제 다시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반도체보다는 조금 후순이에요. 같은 AI 관련이지만.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급 라인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 이제 생보, 손보, 뭐 이거는 계약자 마진 증가했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리하면, 시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쏠림했다가 쏠림 완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하면서 다시 쏠림으로, 그러면서 시장은 또 새로운 시장의 기준으로 시장을 나눠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뭐냐면, 뭐 잦은 움직임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시장은 경제 지표하고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점 그게 중요도가 이제 올라가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좀 뭐 돌았으니까 시장은 이제 다시 지난주 같은 분위기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도 내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봐야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루 앞서서 엔비디아가 연속 하락을 멈추고 이제 급등한 데 따라서 시장의 주력들을, 그동안 이제 끌고 왔던 주력들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힘을 못 쓴 게,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삼성전자 찌라시, 이게 나왔는데, 뭐 내용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 찌라시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제 무게 있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시장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얘기는 이런 겁니다. 3나노 마스크 분량으로 2500 LOT가 폐기했다. 이 LOT란 이제 단어를 그 단위를 썼어요. 이건 이제 전문가 단위인데 그리고 이제 웨이퍼 뱅크 분량으로 해서 GAA 나노 3 젠 2 이거가 20만 장 분량이 발생해서 손해가 한 1조 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찌라시로 막 돌기 시작했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제 빨리 보내드렸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삼성이 강력하게 부인했고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우선 아침에 막 놀랐으니까 막 그런데 이 3나노 마스크 분량이라는 게 이제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잖아요. 제작이 잘못돼서 분량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디자인상의 분량이 있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작의 분량이라면 이거를 2500 LOT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다 드러내야죠. 다 드러내고 뭐그 정도 하고 만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분량이었다면 애초에 뭐 2500 LOT 이 정도 찍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해요. LOT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웨이퍼 25장을 하나로 묶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2500 LOT라는 게 62,500장 웨이퍼가. 근데 이제 여기 찌라시는 뭐 20만 장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놀래니까 찌라시 우선 놀래니까 하는데 나중에 찬찬히 계산해 보면 뭐가 좀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삼성전자 숏 쪽에 걸어갖고 뭘 좀 하려고 그랬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GAA 나노 3 제인이라는 게 이게 쓰는 데가 삼성이 만들어서 쓰는 데가 삼성 그 자체 엑시노스에 써요. 엑시노스에. 그러니까 그 퀄컴이 쓰는 건 TSMC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게 2500 뭐 수량도 안 맞고 뭐 하여튼 이렇고 또 거기다가 지난번 얘기됐던 그 HBM 3E 그 12단짜리 그거가 통과 안 됐다는데 그거 엔비디아 통과 여부는 아직 몰라요.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왔어요. 찌라시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뭐 사람들이 막 놀래게 됐죠. 근데 다행히 이제 오후 들면서 극복이 돼서 오늘 이제 플러스 500원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봐서 어제 들려온 그 리비안에 대한 폭스바겐의 투자 결정은 잘 된 거죠. 2차 전지 쪽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 말고는 이게 확산되지 못해요. 그런 거는 2차 전지가 쉽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고, 리비안 자체를 보면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왜 이럴까? 다시 쏠림했다가 완화됐다가 다시 쏠림으로 오는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시장이 또다시 그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될 놈, 안 될 놈. 그러니까 놈은 주식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주식이냐, 안 될 주식이냐를 가리고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쭉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먹여 살린 게 자동차고 반도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뭐 수출로 먹고 사니까 반도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극복하면서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AI 화두가 상당 기간 시장을 지배할 건데 결국은 그 AI에 관련된 그 반도체 밸류체인을 따라서 이어지는 종목들, 그것들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에선 만약에 AI가 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전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뭐 전선이나 전력 관련 설비의 관련주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반도체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온도차, 거리차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제 조선 관련, 이거는 이제 워낙,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지금 변해 가고 있으니까 빠른 템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느리게 걷더라도 한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는 뭐 돈 잘 버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요새 그 인도 시장에 IPO 문제 있잖아요. 그런 재료도 담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딱 요런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지만 그것들은 스쳐가는 이슈들이지 이렇게 메인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으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주가 급등할 때처럼 모든 주식이 다 오르면 다 좋겠지만 사실 그때도 다 오르지는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BBI지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쏠림이 있어야 되고 쏠림 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월스트리트 격언에도 있죠. 월스트리트의 돈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쏠림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쏠림을 반대하고, 쏠림을 뭐 문제 있다고 얘기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쏠림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빨리 따지는 게 그게 현명하다. 그런 노력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그 쏠림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점이 지금 뭐냐? 이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종목의 분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 사업적,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비전이 있냐, 앞이 보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특히 AI 같은 거는 앞이 보이죠. 앞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이런 화두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다른 것도 뭐 이렇게 간혹 나오지만 그건 이제 메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K-뷰티, K-푸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뭐 대한고래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충족되면 되느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전이 진짜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면 이미 수익이 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고 사업 전망이 있고 그게 증시 최대에 하두면서 수익도 이미 수익이 달라져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런 일을 다 합당하게 맞는 거는 가장 빨리, 그런 종목은 빨리 가죠. 근데 이제 일은 비전이 있는데 이 뒷받침해서 뒤따라오는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스피드가 떨어진다 하는 애는 결국은 후순위로 밀려요.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앞단에 못 쓰고 뒷단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엔비디아의 HBM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력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 그럼 우리가 뭐 미국에 변압기 파는 거를 몇 프로나 지금 한 10%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전선, 그 전부 고압 전선 우리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약간 선순위와 후순위가 나눠져 있지만 그거를 총체적으로 보면 전부 그건 AI가 장악하고 있는 그 큰 패러다임 안에 이게 다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잡는 게 쏠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아무리 쏠림 안에 있고 선도주라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때 봤죠? 3일 빠지면서 거의 15% 정도 빠지니까 막 후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벌써 뭐 멘탈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적인 수급이 이게 뒷받침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쫓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단기적인 수급이 꺾이면 일단은 쉬어야 돼요. 그때는 매수 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언제 사서 또 언제 팔고 어떻게 이익을 챙겼다가 또 다시 사서 이런 거를 구상할 때
예, 이 단기적인 수급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 원칙 뭐 10일 2평 이런 거 한국 시장에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그렇게 뭐 사고 팔고 안 하고, 비전이 있으면 그냥 지금 사서 그냥, 그런 분은 그냥 지금 사서 그냥 가시되, 그럼 중간에 단기 수급이 꺾여서 이렇게 빠질 때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더니 하나, 둘, 셋, 이거를 항상 체크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가. 그거 이외에 무슨 K뷰티 푸드 뭐 이런 것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잡고 이런 거는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지만 그 메인 포트폴리오를 잡아갖고 있는 내 생각이 맞는가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 제일 잘하는 건요. 뭐 혼자서 이상한 데 가갖고 뭐 남이 안 가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말은 그건 억지로 만든 말이에요. 남이 안 가는 길이라는 게 산에서 남이 안 가는 길이 그거 왜 안 갔겠어요? 길이 험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가는데 남이 안 가는 뒷길이 꽃길 남이 안 가는 뒷길은 낭떠러지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만든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가지고 남만큼 이익을 내는 거. 그게 주식 투자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이상한 거 가서 기다려도 안 와요. 그냥 보초만 쓰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가는 놈을 골라야 돼요. 가는 놈 고르는 방법 지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남만큼 번다. 남보다 더 번다 아닙니다. 남만큼만 벌면 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